당신 누구랑 계약한 거냐? 나는 계약한 적이 없다. 뭐냐 이게? 안녕하세요. 생존 보험료를 알려드리는 중변입니다. 제가 부동산 매매 계약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중개사 사무실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고요. 저희 의뢰인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데 너무 불안해 하셔가지고 계약 체결할 때 저보고 이렇게 와줄 수 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부동산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금액이 크잖아요. 평생 내가 모은 돈을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아둔 돈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이렇게 상황에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모두 정리하였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부동산을 사려고 하시는 경우 반드시 현장에 꼭 한번 가보세요. 보통의 경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매물을 보고 사게 되잖아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매물과 내가 직접 현장에 방문했을 때의 그 매물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하자가 있는 곳은 없는지, 채광 및 통풍은 잘 되는지, 보일러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등의 서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갑구에 소유권 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위 등기부 등본 갑구를 보시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기부상 갑구에 있는 소유자의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의 을고에는 담보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하셔서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와 대장상에 있는 정보가 일치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등기부는 매매 계약 시 중도금 지급 전, 잔금 지급 전,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이후 모든 단계에서 꼼꼼히 한 번 더 발급을 받아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계약금을 받고 대출을 받기도 해요. 극단적으로는 잔금을 받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매우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를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와 직접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개보조원이랑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분의 상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두시고요. 그리고 명함이라도 꼭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당사자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도 아니면서 당사자의 친구, 지인 정도 되면서 당사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매우 곤란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소유자도 아니면서 소유자인 척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 소유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 누구랑 계약한 거냐? 나는 계약한 적이 없다. 뭐냐 이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약일에 나온 사람이 지인인지 형인지 배우자인지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당사자가 아니라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위임장에 당사자가 누구인지, 위임인이 누구인지, 수임인이 누구인지, 목적물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어떤 관계를 위임한 것인지, 그리고 위임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지,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지,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감 도장이 아니라 막 도장을 찍었을 경우에는 사실 이 도장 누구 거냐, 내 거 아니다, 이게 무슨 위임장이냐, 나 이런 거 한 적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도 첨부를 해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고 쓰셔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모두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구청의 허가는 누가 받기로 한 것인지, 하자는 어떻게 책임지기로 한 것인지, 기존 임차인들은 어떻게 해결하기로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적으셔야 됩니다. 특히 기재를 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 것들은 모두 기재하셔야 됩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에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간인도 꼭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반드시 당사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영수증을 꼭 챙겨 두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계좌로 막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다른 계좌로 보내고 나서 나중에 실제 소유자가 등장합니다. 왜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냐? 왜 내 명의로 넣지 않았냐? 그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이다. 다시 달라.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다시 지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극단적으로는 매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통장으로 넣었는데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먹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로 날라요.
날라서 연락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할 때 가능하면 서로의 동의를 구하고 녹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서로 녹취를 해서 훗날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서로 녹취를 해두는 것이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물건이나 계약인 경우, 그리고 법률 분쟁이 발생할 것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 변호사 그 상담료 정도 아끼시려다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모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문제를 바로잡는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쓰고 난 다음에야 바로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어떤 문구를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촬영해 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